자, 오늘은 생명의 특성,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A4 용지 한 장 정도의 노트를 꼭 준비해 주세요. 지금도 준비해서 만납시다. 자,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들은 보편적인 생물이 갖는 거의 모든 생물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을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요 왼쪽에다 썼었지? 생명체는 땡땡 할 수 있다. 그것을 오늘은 뭐라고 할 거냐면 모든 생물은 무엇이다. 모든 생물은 뭐뭐 한다. 자, 이런 식으로 모든 생물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수업을 다 마치고 나면 생명체라고 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머릿속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제일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뭐냐면요. 모든 생물은 몸이 이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땡땡으로 이루어져 있다. 힌트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뭘까요? 뭘까? 또는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 뭘까? 네, 둘 다 뭐냐면요. 세포예요, 세포. 모든 생명체는 기본 단위가 바로 세포다. 그러니까 모든 생물의 기본 단위는 세포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세포는 각각 어떤 특징이 있냐? 이거는요, 이 안에 유전물질이 들어있는 거야. 유전물질이 들어있는 이 방을 뭐라고 한다? 핵. 얘는 뭐냐? 이게 유전 물질이야. 자, 색깔을 바꿔볼게. 자, 요게 바로 유전 물질. 여러분 유전 물질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게? 일단 써볼게. 유전 물질. 두 가지인데. DNA 또 그렇지. RNA. 자, DNA나 RNA는요. 원래 발견하기를 핵 안에서 발견했어. 그래서 핵 안에 있는 산성 물질이다. 이걸 핵산이라고 해. 핵산. 여기 보면요. DNA, RNA라고 했을 때 이 A가 애시드야. 애시드. 산. 얘네들의 위치는 원래 어디에서 처음 발견했다? 핵 안에. 그래서 핵산. 핵산의 종류는 두 가지가 되는 거지. DNA, RNA.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두 가지 모두 유전, 현상을 일으키는 물질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나온 김에 해볼까? 디옥시리보 뉴클레익 애시드. 얘는 리보 뉴클레익 애시드. 여하튼 오늘은 둘 다 핵산이고 유전 물질이다. 그럼 둘을 비교해 봤을 때 왼쪽 세포는 핵이 있는 거지. 핵이 있는 거야. 얘는 핵이 없는 거야. 우리는 이런 세포를 뭐라고 부른다? 자, 핵이 있잖아요. 이거를 진짜 핵이다. 그래서 이거 진핵 세포. 그러면 얘는 뭘까? 무핵 세포일까? 얘가 진핵이잖아요. 유핵이 아니지. 만약에 유핵이었으면 이게 무핵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이 진짜는 진화했다라는 소리야. 핵을 가진 진화한 세포다. 그럼 얘는 핵이 없나요? 그렇진 않죠. 핵 안에 들어있어야 할 알맹이는 있단 말이야. 유전 물질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핵이 없는 것은 아니야. 무핵 세포는 아니야. 그럼 얘가 진화한 세포라면 얘는 진화의 전 단계니까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렇지. 원시적이다. 그래서 이걸 원핵 세포라고 해요. 원핵 세포. 자,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포의 종류는 이렇게 진핵세포와 원핵세포가 있다. 자, 좀 더 가볼게요. 진핵세포를 또 두 종류로 나누면 세포 하나가 그냥 생물인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아메바 알아? 아메바? 자, 아메바가 새끼를 어떻게 낳게? 새끼를 어떻게 낳게?
자손을 어떻게 번식시킬까요? 얘가요, 모양이 이렇게 변해요. 몸 모양이. 이렇게. 그리고 핵을 복제해. 복제해서 2개로 만들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가운데 부분이 뚝 잘리면 이것도 한 마리, 이것도 한 마리, 이렇게 2마리로. 자, 보세요. A라는 아메바가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A 2마리로 되는 거죠. 자, 이거 생식하는 거야. 생식. 그지? 생식. 근데 무슨 생식일까? 한번 생각해봐. 자, 그 다음에 진핵세포는 이렇게 단세포 생물도 있지만 다세포, 세포가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다세포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세포가 모여요. 모여. 여러분 이렇게 세포가 모여있는 이러한 형태를 조직이라고 하다. 조직. 이 조직을 얘기할 때는 모양이 같은 세포가 모여있을 때 조직이라고 하는 거야. 모양. 기억해도. 그 다음, 이 모양이 다르지만 어떤 덩어리를 이루었을 때, 이게 뭔가 봐봐. 내가 지금 그리는 게 뭐니? 아유, 이 펜이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생긴, 이게 뭘까? 그래, 위야, 위. 지금 내가 위를 그린 거야. 이 위에는 이런 조직, 이런 조직, 이런 조직이 모여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 이 안쪽에서는 위액을 분비하는 위샘 조직도 있어요. 조직이 모여서 어떤 하나의 기능을 수행할 때 우리는 그것을 기관이라고 해요. 기관. 그 다음 또 봐봐. 이 기관이 위는 무슨 기관일까? 소화시키는 소화기관이지. 근데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이 또 있어. 이런 거. 이게 뭐야? 자, 얘가 위. 진짜. 위. 그 다음에 이 부분은요, 이제 창자예요. 소장, 대장. 또 소화기관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그, 쓸개즙 나오는 곳이 어디게요? 쓸개즙. 간에서 만들어가지고 쓸개에서 분비해서 이렇게 위 다음인 12지장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것도 다 소화기관이야. 이렇게 하나만 더 해보자. 여기에 이렇게 생긴 이자라는 애도 있어요. 여하튼 얘네들은 전부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이야.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들의 모임을 뭐라고 하냐? 소화계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기관계. 자, 기관계는 내가 오리엔테이션 할 때 뭐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내분비계, 신경계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런 기관계가 모여서 뭐가 되는 거야? 나의 몸을 만드는 거예요. 바디. 자, 바디. 이렇게. 어우, 매력적이죠. 자, 이렇게 하나의 이 안에서 모든 유기적인 조직이 이루어지는 거야. 어떤 통합적 유기체. 통합적 유기체.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한 몸을 개체라고 표현해요. 개체.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세포가 모여 조직을 형성하고 조직이 모여 기관을 만들고 여러 가지 기관계가 상호작용을 하고요. 이런 기관계의 상호작용이 통합적으로 잘 이루어질 때 우린 그것을 개체라고 해요. 개체. 이해가 되니? 자, 그러면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첫째,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이루어져 있다. 또는 세포로 구성된다. 이루어져 있다.
이 세포는 모여서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를 형성한다. 이것까지 됐죠? 자, 여기서 단세포, 진핵세포, 진핵 단세포 생물은 이렇게 A가 A를 만드는 생식을 한다고 그랬잖아. 이거 무성생식이야. 무성생식. 성의 구분이 없지? 그냥 혼자서. 이 무성생식을 하게 되면 부모 세대 유전자랑 자식 세대 유전자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자손을 번식시키죠. 자, 이거 번식을 통해 유전자가 보존이 돼, 보존.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개체를 만든단 말이야. 그런데 진핵세포의 경우 이 개체가 자손을 어떻게 만들까요? 왜? 결혼해, 결혼. 어떻게? 오마이갓. 자, 어머, 매력적으로. 자, 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 남성 표시 어떻게 하더라? 남성? 이렇게. 이게 창을 들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좀 표현이 그런데 거울을 들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녀 이렇게 성별이 다를 때 남성의 몸에서 정자, 그죠? 여성의 몸에서 난자. 이게 만들어지면 이 둘이 만나는 무슨 과정? 수정을 통해서 이렇게 수정란이 되죠. 자, 이런 경우에 A라는 개체와 B라는 개체가 만나는 거예요. 서로 유전자가 달라. 이때 만들어진 이 자손의 유전자는 어떨까요? 그렇지. A도 섞이고 B도 섞이는 거지. A도 아니고 B도 아닌 새로운 자손 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식을 했을 때 나타나는 자손의 모습은 매우 다양하다. 다양한 자손을 번식시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과정을 유성 생식이라고 하죠. 유성생식. 자, 이렇게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이렇게 단순하거나 복잡한 몸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생식, 번식을 통해서 자손을 만들어낸단 말이야. 자손을 만들어내. 그래서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말고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번식을 한다. 번식. 그리고 번식을 통해서 어쨌든 부모의 유전자가 자손에게 전달이 되죠. 이런 걸 뭐라고 하지? 부모의 유전자가 자손에게 전달이 돼. 전해져. 그렇지. 유전이라고 하죠. 유전.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흘러 들어간다. 그런 뜻이야. 유전. 그 다음 보세요. 요 유전 될 때 요런 모습을 보면 정자와 난자가 수정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수정이라고 하는 이제 유성생식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지만 수정이라고 하는 현상에 의해 수정란이 만들어지고 이 수정란은 또 와, 지금 쓸 공간이 너무 부족한데 얘가 막 이렇게 자라나겠지. 이렇게. 얘가 베이비가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이런 과정을 발생이라 그래. 발생. 수정과 발생. 그러니까 발생이라는 건 그런 거야. 수정란의 세포가 하나잖아. 근데 그 하나의 개체를 이룰 때 인간의 몸은 60조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그럼 수정란 하나의 세포가 일단 60조개로 복제를 해. 그 다음에 너는 뇌세포, 나는 손톱세포, 나는 근육세포. 세포의 역할과 기능을 나누거든요. 우리 이런 것을 분화라고 한다. 분화. 세포가 기능을 갖게 되는 걸 분화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수정란이 분화를 거쳐서 어떠한 완벽한 개체의 모습을 만들어낼 때 우리가 이것을 발생이라고 해요. 발생.
개구리 알이 개구리가 될 때 우리가 이 과정을 발생이라고 하는 거야. 수정란이 아기가 될 때 이 과정을 발생이라고 하는 거야. 발생. 그래서 수정이 된 다음엔 발생을 거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개체가 모습을 갖춘 다음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이 우리 아들 맨날 그래. 나 아빠만큼 언제 커?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몸이 크잖아요. 몸이 크는 건 뭐라고 한다? 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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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수정, 발생, 그 다음에 하는 것은 이제 생장. 그래서 이제 충분히 몸이 크면 다시 이제 생식을 하는 거죠. 생식. 뭐 생식 이퀄 번식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생식과 번식을 통해 유전이라는 현상을 일으키고 유성생식의 경우 수정, 수정란의 발생 그리고 생장이 일어난다. 어떻게 보면 수정, 발생, 생장은 연결되는 부분인데 굳이 번호를 매기자면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특징이에요. 단순한 특징. 조금 어려운 내용 좀 해볼게요. 자, 펜을 색깔을 바꿔보자. 자, 요 개체 한번 볼게. 얘만 봐. 얘, B라는 애. 미안하지만 얘를 툭 쳐. 툭 쳐. 툭. 그냥 가만히 있을까? 아니지. 자기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리를 뜨거나 아니면 화를 내서 위협을 하거나 어쨌든 간에 내가 준 자극에 대하여 뭐 할 것이다? 비읍, 이응. 자, 뭐 할 것이다? 그렇지. 반응할 것이다. 반응, 반응. 여러분 생명체가 환경으로부터 자기의 몸을 유지하려면 자극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 반응 중에 자, 내 몸을 항상 그 상태로 유지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늘 언제나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 늘 항상 항상 언제나 늘 언제나 항상 그러한 성질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항상성이라고 해요. 항상성. 그러니까 이것 또한 반응의 일종이에요. 근데 그 반응 중에서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데 너무나 기본적이고 그 값에서 벗어나면 내가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생명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늘 그 값을 유지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자, 지금 빨리 떠올려 봐. 여러분들 재봐. 근데 언제나 그 값이 같아. 그런 것들에 뭐가 있니? 그렇지. 체온이 그렇죠. 우리 요즘에 발열 체크 엄청 열심히 하지. 36도 또는 37도 그 사이의 온도가 아니면 난리 나죠. 왜? 우리 몸은 항상 그 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체온이 이렇게 중요할까? 야, 이게 좀 이야기가 거꾸로 가는데 이거 보세요. 자,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생물은 반드시 이것한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어. 생명체라면 이제 알겠어요? 자, 생명체라면 반드시 이것한다. 이게 뭘까요? 그렇지. 뭘까요? 물, 질을 가지고 대박 그랬죠. 물질을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해낼 수가 있다. 그게 뭐였지? 이거 이렇게 해볼게. 뭐야. 자, 합성에 해당되는 거 뭐야? 합성. 같아진다. 동화. 그럼 동화의 반대말. 이화.
이화는 달라진다니까 분해겠죠. 자, 물질 대사를 해야만 에너지도 만들 수 있고 몸에 필요한 물질도 새로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게 체온이랑 관련이 있어요. 체온. 우리가 체온을 얼마로 유지한다? 36.5도. 왜? 왜? 물질 대사랑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 되게 중요한데요. 물질 대사는 물질을 합성하거나 분해해야 되잖아요. 우리 몸에 이러한 일을 해주는 일꾼들이 있어. 그 일꾼들의 이름이 바로 히읗, 시읒.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물질 대사를 일으키는 이 일꾼의 이름이 뭐다? 네, 효소예요. 효소. 여기 효소 굉장히 중요해요. 효소. 물질 대사는 효소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어. 효소에 의해 동화, 이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이것을 물질 대사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효소의 주성분이 단백질이에요. 주성분이 단백질이야. 이 단백질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여러분 계란이거든요. 계란, 달걀. 근데 우리 몸 속에 있는 이 달걀은 날달걀 같은 상태라고 한번 생각해봐. 날달걀 같은 상태야. 그래서 36.5도가 되었을 때 이 날달걀 상태의 효소는 굉장히 말랑말랑하게 잘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효소가 어떤 물질을 동화도 시키고 이화도 시키면서 물질 대사를 일으킬 수 있단 말이지. 자, 그럼 문제. 체온이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 체온이 올라가 버리면 그 날달걀 상태였던 단백질 효소가 굳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프라이팬에 가열한 프라이팬에 달걀을 탁 그럼 어떻게 되니? 하얗게 색깔도 변하고 그 뭔가 말캉말캉했던 질감이 없어지죠. 딱딱하게 굳어요. 근데 딱딱하게 굳은 상태에서 프라이팬의 온도를 낮추면 다시 날달걀 상태로 돌아올 수 있나? 안 되지. 이런 걸 비가역적이라고 그래. 한 번 변하면 돌아오질 못해. 그래서 단백질로 이루어진 이런 효소의 작용은 36.5도에서 가장 활성화돼 있고 여러분 알다시피 38도, 39도 고열이 되면 효소의 변성이 일어나서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없게 돼. 그럼 물질 대사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곧 생명 활동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병들어 아프고 정말 심각한 경우에 고열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체온이 낮은 건 문제가 될까요? 체온이 낮은 거?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되죠. 자, 체온이 낮으면 어떻게 되냐? 아까 그 말랑말랑한 날달걀 상태의 효소가 잘 움직여야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말랑말랑하긴 하지만 잘 못 움직여, 느려. 그럼 에너지도 잘 못 만들어내고 생명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가 없겠지. 그래서 고열만 위험한 게 아니라 우리 체온이 떨어지는 거 뭐라니? 저체온. 저체온도 효소의 활성화를 느리게 억제시키기 때문에 생명 활동을 제대로 못해서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자, 다시 한번. 단백질로 이루어진 효소가 물질 대사를 할 수 있어야 돼, 물질 대사. 그래서 물질 대사하기에 적합한 환경,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체온이다. 그래서 체온값은 36.5도라는 이 온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내 몸은 항상 유지하려고 애쓴다 이거야. 이해되니? 재밌지 않니? 그럼 체온 말고 또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들에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이런 것도 좀 알아두면 좋아요. 혈당. 또 뭐가 있냐면 삼투압.
삼투압은 좀 어려운데 이거 농도라고 일단 기억을 해놔. 농도. 그래서 체온, 혈당, 그럼 당의 농도. 삼투압은 나트륨의 농도야. 염분의 농도. 우리 몸이 아무래도 이것들의 영향을 받으면 심각한 상태가 되기 때문이겠죠. 자, 좀 넘어갈게요. 이렇게 어떠한 자극에 반응을 일으키는 것 중에 늘 그 값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바로 항상성이고, 이걸 생각해보자. 좀 맨날 추워. 근데 난 체온이 떨어지면 안 돼. 그래서 몸의 털 색을 바꿔보자. 어떻게 바꾸면 될까? 그렇죠. 흰 털보다는 검은 털이 열을 더 잘 흡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털의 색깔이 바뀌어. 몸에 변형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 어떤 자극에 대하여 몸이 변할 때 우린 이것을 적응했다라고 해요. 적응. 그러니까 이런 거지. 하얀 토끼를 계속 차가운 자극을 주니까 그 부위만 털이 까맣게 변해. 몸이 변했죠. 이게 적응이에요. 이거는 개체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개체. 근데 어떤 집단이 일정한 자극을 계속 받았을 때 그 집단의 유전자가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유전자 변화. 혹시 이거 뭐라고 하는지 아니? 지읒, 히읗.